被告人马家爵犯故意杀人罪，判处死刑。 근엄한 모습으로 범죄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판사.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범죄자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내연녀를 살해한 죄로 피고인석에 앉아 얼마 전까지 함께 일하던 동료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는데요.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판사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가 어쩌다 살인자가 된 걸까요? 오늘은 윈난에서 일어난 살인자가 된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2019년 9월 하순 윈난성 쿤밍시의 어느 한 고급 아파트. 오전 10시.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회사원들은 출근하고 한바탕 아침 전쟁을 치른 아파트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부딪히는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시끄럽게 경보음을 울려대죠. 갑작스러운 소란에 집안에 있던 주민들이 일제히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짧은 머리를 한 여성이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온몸이 뒤틀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경찰은 사망한 여성이 2303호에 사는 양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녀는 몇 년 전 방 2개, 화장실 하나가 있는 이 아파트 2303호로 이사 왔죠. 경찰은 조사를 위해 2303호로 갑니다. 집엔 왜소한 체구의 머리숱이 별로 없는 웬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핑의 회사 동료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필요한 서류가 있어 잠시 들른 거라고 했습니다. 남성의 말에 따르면 양핑이 덥다며 바람을 좀 쐬어야겠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더라고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었어요. 그는 말하는 내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억지스러운 말을 하며 덜덜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를 더 수상하게 만들었죠. 경찰은 여성이 떨어진 베란다를 확인합니다. 난간 바깥쪽에 손톱이 긁힌 자국들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다 생긴 자국들이었죠. 여성이 마지막까지 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여성이 살기 위해 절박하게 몸부림치던 순간 남자는 대체 뭘 한 걸까요? 왜 그녀를 구하지 않은 걸까요? 경찰은 남성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의 셔츠기 사이로 목 주위에 발갛게 난 손톱 자국을 발견하죠. 여성의 손톱 자국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이름 다오원빙. 그는 양핑의 회사 동료로 쿤밍시 중급 인민법원 판사입니다. 다오원빙은 집행국 부국장이고 사망한 양핑은 사법기술처 부처장이었습니다. 부서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 두 사람이 업무적으로 엮일 일은 거의 없었죠. 그 때문에 서류를 챙기러 그녀의 집에 들렀다는 다오원빙의 말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니 다오원빙이 양핑의 집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핑의 집을 빈번하게 드나들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양핑의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4천만 위안, 한화 약 83억 원 상당의 거액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다오원빙의 집에서 대량의 현금과 권총 한 자루, 수백 발의 탄환이 발견되죠. 아무래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CCTV 영상을 내밀자 다오원빙이 바로 말을 바꿉니다. 자신과 양핑은 내연 관계로 서로 너무 사랑했지만 떳떳하게 세상에 밝힐 수 없는 사이였기에 내내 괴로웠다고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두 사람이 약속한 그날이었고 양핑은 약속대로 뛰어내렸지만 다오원빙은 겁이나 참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경찰이 양핑의 집에 들이닥쳤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다오원빙은 아내와 반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기 전부터 양핑과 바람을 피웠으며 그 관계는 4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오원빙은 경찰의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했고 그 상대가 직장 동료 양핑이었다고 고백하죠. 공직자, 그것도 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자리가 판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자신에게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는 치부를 왜 먼저 고백한 걸까요? 경찰은 그가 큰 걸 덮기 위해 작은 걸 드러낸 걸로 보았죠. 즉 살인을 숨기기 위해 외도 사실을 고백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다시 재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흔적들을 발견하는데요. 가구에 의해 바닥이 긁힌 자국, 방구석에 있는 유리 파편, 그리고 벽에 난 수많은 손톱 자국과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등을 발견하죠. 증거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양핑이 추락하기 전 두 사람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는 거였죠. 옆집 이웃의 증언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왔는데 2303호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여자 울음소리에 유리 깨지는 소리, 물건 던지는 소리,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옆집 여자가 뛰어내렸어요. 경찰은 양핑과 키, 몸무게가 같은 마네킹을 가져와 양핑의 집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실험을 여러 번 진행합니다. 건물 밖으로 물체를 밀면 포물선을 그리며 아래로 떨어집니다. 양핑은 마네킹이 떨어진 곳보다 건물에서 훨씬 더 먼 곳에 떨어졌죠. 즉, 누군가 밀어서 떨어진 거였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추정하죠. 다오원빈과 양핑이 격렬한 말다툼을 벌입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서 물건을 던지고 급기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오원빙은 양핑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오원빙의 키는 170cm가 채 안 됩니다. 왜소한 체격을 가진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양핑을 바로 제압하지 못하고 둘은 한참 몸싸움을 하죠. 하지만 결국 힘에서 밀린 양핑이 밖으로 밀려 떨어지고 가까스로 난간을 붙잡고 버텨보지만 다오원빙이 그녀를 다시 미는 바람에 결국 그녀는 23층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다오원빙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 양핑이고 필요하다면 그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었다며 자기는 양핑을 죽이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다오원빙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자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꿔 양핑의 주변 인물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지적인 이미지의 사법기술처 부처장 양핑이 사실은 공안과 검찰, 법원 고위직 라인 모두가 함께 공유했던 여자란 겁니다. 다오원빙은 그녀가 잠자리 하는 많은 남자 중 한 명이었을 뿐이죠. 고위 공무원 다수가 얽힌 여자의 죽음,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판사라니 경찰은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직감하고 먼저 2303호 아파트 매매 기록을 살펴봅니다. 양핑의 집은 100만 위안, 한화 약 2억 1천만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었는데 그녀는 전액 현찰로 집을 구매했습니다. 양핑의 월급은 4천 위안, 한화 약 8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100만 위안이 넘는 집을 대출도 받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2303호 아파트는 자오리궁과 양핑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자오리궁이란 자가 양핑에게 아파트를 사줬을 거라고 추측하죠. 자오리궁은 쿤민시 부시장, 공안국 국장을 거쳐 윈난성 공안청, 부청장 등을 역임한 고위 간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경찰청 차장급 정도 되는 자죠.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자오리궁은 부정부패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예상대로 양핑의 아파트는 자오리궁이 사준 거였죠. 자오리궁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고상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엄청나게 여자를 밝히는 호색한 입니다. 과거 윈난성 공안국장 시절 자오리궁은 부하 직원과 바람을 피웠는데요. 여직원의 남편은 증거를 모아 상무위원회에 고발했지만 자오리궁의 뒤를 봐주는 거물급 인사 때문에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가 똥을 끊지 여자 좋아하는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일을 겪고도 자오리궁은 욕구를 억제 못하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죠. 자오리궁은 유흥업소에서 18살의 양핑을 만납니다. 예쁜 양핑에게 푹 빠져버린 자오리궁은 10년 넘게 양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죠. 양핑은 유흥업소 출신에 중학교도 졸업 못했지만 자오리궁이 힘써준 덕분에 법원 임시직으로 들어가 사법기술처 부처장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액을 들여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를 양핑에게 사주고 양핑은 그 대가로
자우리궁의 검은 돈을 세탁하는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 이익 관계로 깊게 얽혀 있었죠. 그러나 양핑에게 남자가 자우리궁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녀의 남자 관계는 참으로 화려하고 복잡했는데요. 젊은 신입사원부터 50살이 넘는 상관까지 가리지 않고 다양하고 많은 남자를 만났죠. 전자는 육체적 쾌락을, 후자는 경제적 편의를 그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우리궁은 양핑이 다른 남자를 만나든 말든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금전적 관계는 계속 이어가되 자기한테만 피해주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었죠. 그렇다면 다우원빙은 양핑을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법원 고위급 간부였던 다우원빙은 그들 공공의 내연녀와 같은 양핑을 소개받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미 가정이 있었지만 다우원빙은 양핑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명품 가방과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고 심지어 아내와 이혼까지 하며 양핑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양핑은 그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지금 누리는 윤택한 삶을 포기하고 한 사람의 여자로 살 생각이 조금도 없었죠. 양핑에게 다우원빙은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뒤를 봐주고 돈을 대주는 여러 명의 남자 중 그저 한 명이었을 뿐이죠. 하루는 양핑의 집에 들른 다우원빙이 지금 막 자우리궁이 양핑과 잠자리를 하고 집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양핑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까지 했으니 이런 걸 보면 질투심에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의 반응은 상당히 의외였죠. 자우리궁한테 슬쩍 선물 주면서 나 좀 잘 부탁한다고 말 좀 해봐. 양핑은 부탁받은 대로 자우리궁에게 다우원빙의 승진을 부탁합니다. 자우리궁은 지금까지 양핑이 다른 남자들과 만남을 가져도 모르는 척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랫사람이 자기와 같은 여자를 만난다는 걸 티내면서 이렇게 대놓고 주제넘게 인사청탁까지 하다니 자기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무척 불쾌했죠. 감히 나랑 자기를 같은 급으로 봐? 자우리궁은 불쾌해하면서도 다우원빙이 준 선물은 챙기죠. 그리고 부탁과 반대로 다우원빙의 승진을 막아버립니다. 자우리궁은 다우원빙을 집행국 부국장으로 보내버리는데요. 집행국은 주로 악덕 채무자들을 상대하는 곳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뒷돈도 챙길 수 없는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로 유명한 곳이었죠. 한직으로 밀려나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다우원빙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 생깁니다. 자우리궁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와 수년간 내연 관계에 있던 양핑 역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죠. 양핑이 수사를 받는다는 건 양핑과 내연 관계에 있던 자신도 수사받게 될 확률이 높았고 그러면 자우리궁에게 양핑을 통해 뇌물을 전달한 일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다우원빙의 말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대한 공포와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다우원빙과 양핑은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약속하죠. 하지만 정작 약속한 날이 되자 다우원빙은 후회가 됐습니다. 고작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죠. 그래서 양핑을 따라 죽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양핑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다우원빙의 말처럼 그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로 약속해 뛰어내린 걸까요? 다우원빙의 말과 다르게 양핑은 따로 살 길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최고 뒷배였던 자우리궁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핑은 자기를 봐주면 뇌물 명단을 넘기겠다며 경찰에 사법 거래를 제안하죠. 뇌물 명단 가장 위에 다우원빙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우원빙은 찐사랑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서로 자기 살 길 찾기 바빴죠. 경찰은 양핑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을 하나 복구하는데요. 사건 당일 양핑과 다우원빙이 다투는 내용이었죠. 다우원빙은 양핑 때문에 자기까지 위험해졌다며 그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를 가만히 참고 듣고 있을 양핑이 아니죠. 양핑은 그의 말에 조목조목 맞받아쳤고 두 사람은 살벌하게 서로를 욕하며 싸웠습니다. 녹음 파일 말고도 양핑의 손톱 밑에서 다우원빙의 DNA가 나오자 그제야 다우원빙은 자기가 양핑을 죽인 사실을 자백합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때 다우원빙은 양핑이 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는 걸 발견하죠. 그 순간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다우원빙은 이성을 잃고 양핑을 23층에서 밀어버리죠. 그리고 양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우원빙은 한때 스타 판사로 중국 전역의 이름을 떨쳤던 인물입니다.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정의로운 판사였죠.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 살인자가 된 걸까요? 다우원빙, 1969년 7월 출생, 윈난성 쿤밍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공장에서 일하셨는데 집안 형편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우 영특했던 다오원빙은 학창시절 1등을 놓치지 않던 우등생이었죠. 1987년 다오원빙은 서남정법대학교 법대에 들어갑니다. 그의 대학 후배의 말에 따르면 다오원빙은 키가 작았지만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데다 운동, 노래도 잘해 인기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다오원빙은 대학 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에서 세화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졸업 후 윈난에서 결혼하죠. 명문대 법대 출신인 다오원빙은 쿤밍시 중급 인민법원에 들어갑니다. 다오원빙은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업무 능력도 매우 뛰어났죠. 특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다오원빙은 마치 판사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판사로 탄탄대로를 달립니다. 1998년 다오원빙은 중국 전역이 주목하는 세계의 재판을 맡게 됩니다. 바로 순샤오거 사건을 맡게 된 건데요. 순샤오거는 쿤밍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범죄 조직의 보스입니다. 그는 거대 조직을 이끌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죠. 집안 대대로 법조계 인맥이 두터워 순샤오거가 어떤 인간인지 그 정체를 뻔히 알면서도 눈치를 보느라 누구도 쉽게 그를 잡아넣거나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낮에는 덩샤오핑 국가주석이 나라를 다스리고 밤에는 순샤오거가 다스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죠. 1998년 순샤오거와 부하들은 많은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자신들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위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여성이 그들에게 겁탈당하고 피해를 보자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공안 당국은 그제야 순샤오거와 그 일당을 체포하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순샤오거의 힘과 권력, 집안 배경으로 순샤오거가 살짝 법정에 얼굴만 들이밀고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게 있었죠.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바로 정의감에 불타는 다오원빙이라는 겁니다. 당시 29세 피 끓는 젊은 판사 다오원빙은 주변 청탁과 뇌물, 상사의 압박 등을 모두 이겨내고 순샤오거에게 강제추행, 강간상해죄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다오원빙의 사이다 판결에 사람들은 환호했죠. 이후 순샤오거는 부모의 로비 덕에 결국 감형받아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은 국민을 위하는 정의로운 판사가 나타났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4년 마자죄 사건을 맡게 되면서 다오원빙의 이름은 한 번 더 사람들에게 각인됩니다. 23세 마자죄는 윈난대학교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카드게임을 하던 도중 시비가부터 함께 게임하던 친구 4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부장판사가 바로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의 에이스 다오원빙이었습니다. 마자죄의 변호인은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마자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범행 당시 정신발작이 일어나 기억에 혼란이 왔었다며 마자죄의 정신감정을 의뢰하죠. 하지만 다오원빙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합니다. 다오원빙은 마자죄에게 고의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을 명령합니다. 해당 재판으로 다오원빙은 스타 판사 반열에 오릅니다. 다오원빙의 앞날은 꽃길 그 자체였죠. 동료들은 그가 쿤밍을 넘어 중앙정계로 나가 거물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다오원빙의 판사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다오원빙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사람입니다.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죠. 앞선 두 건의 사건 모두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집념에 사로잡힌 다오원빙이 판결을 미리 정해두고 재판 내내 검찰과 한 팀이 돼 피고와 변호인을 몰아붙였습니다. 대중의 눈에는 속 시원한 판결이었을지 몰라도 이는 법이 지켜야 할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오원빙은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재판 시작도 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형량을 정한 상태였죠. 특히 마자죄 사건에서 정신감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아무리 범죄자일지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권리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전역에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자
다오원빙은 부하 직원, 동료, 심지어 상사까지 깔보고 우쭐댔죠. 그 오만함과 거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2009년 다오원빙이 다른 법원으로 발령이 납니다. 일종의 자천된 인사였는데 상사에게 밉보인 결과였죠. 하지만 다오원빙은 자기에게 다양한 경력을 만들어 주려는 선배의 큰 뜻일 거라며 정신 승리를 하죠. 하지만 5, 6년이 지나도 자리 이동이 없자 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미움을 사 한직으로 밀려난 거라는 걸 말이죠. 승진이 어려워지자 다원빙은 뒷돈을 찔러주고 인맥을 총동원해 다시 쿤밍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오게 됩니다. 어렵게 다시 오게 됐지만 과거 동료들 대부분이 이제는 자기 상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면한 현실의 비참함을 느끼죠. 그런데 다오원빙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다오원빙의 아내가 외국계 기업 임원으로 승진하게 된 거죠.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만 남편인 자신은 과거 찬란했던 영광을 잃고 그저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아내는 잘 나가자 자격지심을 견디지 못하고 다오원빙은 아내와 별거 없니다.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좌절을 맛보고 괴로워하고 있던 그때 다오원빙 앞에 아름다운 양핑이 나타납니다. 빼어난 외모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양핑은 자괴감에 빠져 한없이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다오원빙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다오원빙은 양핑의 격려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다오원빙은 진심으로 양핑을 사랑하게 되죠. 두 사람은 금방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다오원빙은 양핑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죠. 그러나 양핑의 마음은 다오원빙과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다오원빙은 필요에 의해 만나는 많은 선택지 중 하나였을 뿐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다오원빙 역시 말로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했지만 본심은 높은 이들의 잠자리 상대였던 양핑을 이용해 출세하려는 거였죠. 서로를 이용하려던 두 사람은 결국 피비린내 나는 결말을 맞고 맙니다. 2023년 1월 윈난성 중급인민법원은 다오원빙에게 고의살인, 뇌물수수 혐의로 2년 후 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한 다오원빙은 즉시 항소합니다. 같은 해 6월 윈난성 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죠. 이후 다오원빙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형 집행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적 절차에 따라 아마도 그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 중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